내가 다 잘못했다. 은총아 하나야.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렴. 신여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여진의 모습을 보는 구하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는데요. 이제서야 조금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때 구하나의 뒤에서 은총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총이를 본 신여진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요. 오늘은 냉정해진 구하나가 신여진을 철저하게 몰락시키고 신여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집안 공기는 싸늘했지만 호기심 많은 은총이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윤세영이 커다란 배를 살짝 감싸쥐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은총이를 발견한 윤세영은 당황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 윤세영이 재빨리 배를 가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총이는 작고 순수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배가 이상해 보여서 아파요? 은총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은 아이 앞에서 몸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은총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실수로 윤세영의 옷자락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옷 안쪽에서 무언가 붕대 같은 천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복대를 감추려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호대 같은 거야. 임신 중이니까 조심하려고. 윤세영이 곤란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가 이해하지 못한 채 복대에 손을 뻗어 확인하자 윤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밖에서 소음을 듣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는 수상쩍은 기색이 역력한 윤세영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복대를 만지는 은총이가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시선을 교차하다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황진구가 저음의 목소리로 묻자 윤세영은 갑자기 태연한 얼굴을 만들며 거짓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배 보호하려고 찬 거야. 임신했으니까. 하지만 은총이의 말 한마디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복대 풀렸어요. 아까 헐렁해서 보였는데 배가 진짜 아기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어린 목소리였지만 진실을 던지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황진구는 한순간에 얼굴이 굳더니 윤세영에게로 다가섰습니다. 설마 거짓말이야? 황진구가 낮은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임신 중이야. 그냥 허리가 불편해서.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끝이야. 이 결혼 하지 말자. 황진구는 담담하게 내뱉었지만 눈빛에는 배신감이 선명했습니다. 윤세영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오해야. 이 복대는 몸 보호용이야. 하지만 황진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들을 말 없어. 내가 이런 사기까지 용서할 마음은 없어. 은총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황진구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 보였기에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 눈에도 윤세영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고 황진구의 태도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애써 황진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황진구는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나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 순간 윤세영은 황진구의 눈에 담긴 배신감과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했습니다. 그녀가 펼치려던 모든 구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은총이마저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대가 드러난 바로 그 찰나 윤세영이 지켜온 거짓말은 너무나 허망하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황진구는 이 결혼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파혼이라는 단어가 윤세영의 귀에 서리발처럼 꽂혔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거짓 임신이 들통난 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여진의 호출을 기다리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자 최명지가 윤세영을 데리고 신여진 앞에 섰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여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할 말을 찾았습니다. 큰엄마 잠깐 실수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옆에서 최명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세영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황당한 짓을 벌인 거예요. 최명지는 하얀 손수건으로 윤세영의 눈물을 닦으며 신여진에게 애원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세영이가 다 만회할 거예요.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조카딸 윤세영을 가족처럼 여기며 예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짓 임신이라니 말이 돼? 좀 황당하잖아. 신여진이 한숨을 크게 쉬자 윤세영은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윤세영이 주저앉듯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어떤 제보가 신여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임신 사기를 친 것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신여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났다는 게 사실이냐?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순간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신여진은 이미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더욱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니 기가 막히네. 설마 거짓말을 또 하겠니? 최명지가 당황하여 윤세영 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 같아요. 그러자 신여진은 서류 몇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좀 볼래? 이거 뭐라 설명할래? 사진 속에는 윤세영이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비밀로 한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 이렇게 포착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큰엄마 신여진을 배신한 느낌에 죄책감이 더해졌고 신여진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난 너를 어떻게 봐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생각하던 내 가족은 대체 뭐였을까? 신여진이 쓰라린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쌓아온 신뢰가 눈 깜빡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세영은 한없이 작아져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거운 제목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신여진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아 시절부터 이어진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전의 나처럼 위축되고 싶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낼 거야. 구하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 후 조용히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사무실에 앉아 윤세영과의 파혼을 공식화할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거짓 임신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신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총이의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총이가 아침부터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진구는 급히 은총이를 데리러 갔고 자연스럽게 구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은총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황진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구 아저씨 이모는 어디 갔어요? 진짜 아기 있는 거 맞아요? 아이 특유의 솔직한 질문이 황진구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은총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얘기는 차근차근 말해줄게. 구하나도 은총이 옆에 다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구하나는 은총이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모가 거짓말해서 진구 아저씨 화났어. 그러면 다들 헤어지는 거야? 황진구는 묘한 죄책감과 서글픔을 안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어른들 문제고 은총이는 너무 걱정 말았으면 해.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구하나는 황진구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윤세영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단호해졌을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총이는 두 사람이 곁에 있어 안심했는지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싸우는 것 같아서 싫어요. 예전에 하나 이모도 힘들어했잖아. 아이의 솔직한 바람에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뒤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윤세영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임신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구하나는 놀란 눈으로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혜성그룹 힘에 너무 기대서 제멋대로 굴었던 건가요? 구하나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혜성그룹에 의존하는 처지였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건 싫었습니다. 이제 나도 스스로 서보고 싶어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구하나가 결연하게 말하자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씨가 결심했다면 그 길을 응원해요. 나도 윤세영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은총이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속내를 나눈 걸 느끼고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화이팅이에요. 은총도 같이 힘낼게요. 아이 특유의 맑은 표정에 구하나와 황진구는 웃음 지었습니다. 딱히 해결된 건 없지만 최소한 오늘만큼은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구하나에게 과거의 상처를 이겨낼 힘이 될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거대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카딸 윤세영이 저지른 일은 차마 믿기 어려웠고 이제 황진구와의 결혼도 파국을 맞았습니다. 신여진은 복잡한 심경을 달랠 길 없어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좀 잠깐 볼 수 있니? 짧게 말하자 황진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장 가겠습니다. 잠시 후 황진구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어떻게 생각하니? 황진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세영이와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이제는 신뢰가 깨졌어요. 신여진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가족 전체가 얽혀 있는 거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없겠어? 부탁하는 듯한 어조였지만 황진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세영이 아직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회장님도 세영을 많이 믿고 있었는데. 최명지는 아주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신여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해준 거 안다. 그런데 세영이가 지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어떻겠니? 난 가족이 흩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자 황진구는 묵직한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젠 힘들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강인하던 그녀였지만 지금만큼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고집이 세구나. 그래도 난 세영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황진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자유이지만 전 물러나겠습니다. 최명진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생각을. 하지만 황진구는 등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결혼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화합이라는 그녀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을 감싸주고 싶지만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최명진은 그런 신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영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뾰족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쓸쓸한 얼굴로 회장실 복도를 서성이며 구지석 본부장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구지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망설여졌지만 사면초가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나오자 윤세영은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윤세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구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이 주변 눈치를 보며 작은 회의실로 구지석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좀 곤란해. 지금 혜성그룹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뭘 좀 해보려 했는데 들켰어. 윤세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구지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넘기려 했는데? 윤세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혜성그룹 재무자료 일부야. 살짝 빼돌려서 내 입지 좀 강화해 보려고 했어. 근데 이거 진짜 다 들통났어.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여진이 들어섰습니다. 둘이서 뭘 하는 거지? 신여진은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구지석은 조용히 서류를 감췄습니다. 신여진은 책상 위를 훑어보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윤세영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큰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업무 얘기하다가. 그러나 신여진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이미 자료 유출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 구지석은 묵묵히 서 있었고 윤세영은 겁에 질려 신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어요. 큰엄마께서 끝까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눈물까지 보이자 신여진은 더 크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거짓 임신도 모자라서 회사 정보까지 팔아먹으려 하다니. 더 할 말 없어? 구지석은 곁에서 담담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윤세영을 내쳐봤자 손해만 크실 텐데요. 그러자 신여진은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너도 뭔가 뒤가 구린 거냐? 둘이 공모한 거라면 가만두지 않겠어. 구지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공모는 아닙니다. 윤세영이 내게 정보를 주려 했다는 건 맞는데 제가 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윤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로 오열했습니다. 큰엄마,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미 황진구랑 파혼됐고 회사에서도 제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싶어서 불안했어요. 신여진은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듯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날 한 번만 더 배신해봐. 그땐 진짜 끝이야.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에 윤세영은 한 번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구지석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을 흔들기 위한 복수의 목표가 생겼지만 윤세영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 구지석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세 사람 모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쪽에선 분노를, 한쪽에선 불안과 반성을,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선 복수를 다짐하는 뒤엉킨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최명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구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최명진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구하나는 정중히 물었습니다. 네, 할 얘기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최명진은 서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전달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네가 좀 부탁해.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최명지가 이렇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윤세영이 들어왔습니다. 윤세영이 보란듯이 희쭉 웃었습니다. 최명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마침 잘 왔다. 구하나가 요새 기세등등하더라. 네가 한마디 좀 해줘.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구하나는 당당하게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저 기세등등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꽤 잘 나가려는 거 아니야? 윤세영도 맞장 붙였습니다. 맞아. 너 고아원 출신이잖아. 얼마나 고생했길래 이렇게 티가 나? 예전 같으면 구하나는 그런 말에 상처받고 눈물을 삼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구하나는 똑바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울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야폭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요. 윤세영과 최명진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다가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윤세영은 괜히 책상을 쳐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 구하나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들이 사람을 업신 여기잖아요. 최명진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차피 너 같은 건 발버둥 쳐봤자 결국 우리 아래일 텐데. 구하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래든 위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무시당한 채 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위해서도 나 얕잡아볼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윤세영은 그 기세에 잠시 밀리는 듯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최명진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지만 속내는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알겠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윤세영이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자 최명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바뀌긴 했네. 재수 없어. 그러나 구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세영과 최명지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깔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은총이가 장난감을 어지럽혀 놓고도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구하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총이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다들 이상해요. 구하나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야. 은총이는 걱정 안 해도 돼. 달래듯이 말했지만 은총이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나 무서워요. 옛날에 하나 이모도 힘들게 울고 있었잖아요. 구하나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고 은총이가 받은 정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꼭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않아. 이모가 지켜줄게. 은총이는 작게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구하나가 문을 열자 구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은총이는 낯선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다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구지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은총이를 복수의 수단으로 쓸 거야? 구하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며 답했습니다. 때론 필요한 수단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구지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쉽지 어린아이를 도구 삼는 건 보통 일 아니야. 구하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함부로 이용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나한테 남은 카드가 많지 않아. 그때 은총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나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구하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은총이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구하나는 은총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못난 소리 했어. 은총이는 고개를 파묻으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구지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 네가 각오한다고 해도 결국 이렇게 돼. 은총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는 거잖아. 구하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지킬 것도 되찾을 것도 많아. 신 회장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도 알잖아. 구지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나도 복수하고 싶으니까. 그냥 은총이한테만큼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야. 구하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은총이의 등을 쓸어주며 스스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사랑과 복수 사이 아이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은총이가 눈물을 그치고 잠들자 구하나는 살그머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구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렵겠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응원할게. 대신 은총이만은 건드리지 마. 구하나는 흔들리는 눈빛을 숨기지 못한 채 구지석에게 작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못할 거라는 거 사실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둘은
복수를 위해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은총이가 보이는 눈물 한 방울의 마음이 허물어지는 스스로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신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곧 들어오자 구하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요. 신여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왜 책임을 묻지? 날선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구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은총이가 앞으로 받게 될 상처까지 모두 회장님이 책임지셔야 하지 않냐고요. 신여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네가 날 얼마나 원망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하나씨가 여기 있다고 들어서. 신여진은 황진구를 보자마자 비꼬듯 말했습니다. 넌 또 왜 왔어? 황진구는 답했습니다. 하나씨가 회장님 뵈러 온다고 해서 혹시 도움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 왔습니다. 구하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신여진에게 건넸습니다. 과거의 은총이와 관련된 보호 서류들입니다. 위탁 모였던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은총이를 함부로 데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대충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냐? 구하나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그저 받았던 상처를 되갚고 싶은 마음이 커요. 회장님께서 나를 가짜 딸로 세우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잊지 않았어요. 그 말에 신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때 황진구가 급히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진정해주세요. 하나씨도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하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난 회장님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진구는 복잡한 심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심정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여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거냐? 그동안 은총이 돌봐준 건 고맙지만 너도 은총이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구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제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랬어요. 이제 깨달았죠.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황진구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걸 예감하고 두 분 다 잠시만요. 대화를 좀 더 차분히 하고 말렸지만 신여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나를 흔들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그래봤자 혜성그룹을 뒤집긴 힘들 거다. 신여진은 의자를 강하게 밀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구하나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회장님께서 남긴 상처 고스란히 되갚겠습니다. 은총이도 혜성그룹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하나의 결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과거가 뇌리를 스쳤지만 뒤늦게라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단단한 태도와 하나의 냉정한 선언 사이에서 황진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큰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피곤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문을 열어주자 윤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무슨 용건이냐? 신여진은 냉정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윤세영은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무리한 거짓말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여진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만큼 사랑이 간절했다는 거냐? 윤세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가 날 완벽히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혜성그룹 안에서 내 위치도 흔들렸고. 그래서 무리수를 뒀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신여진은 귀담아 듣다가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네가 배신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부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 진구 말고도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났다는 거, 이 모든 건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는 거냐. 윤세영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신여진은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습니다. 실수치고는 너무 대담했네. 솔직히 내 입장에선 너를 더 감싸주기도 힘들다. 바로 그때 황진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세영이 반가운 눈빛을 보냈지만 황진구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결국엔 이 사태를 어쩔 건데? 황진구가 묻자 윤세영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면 안 돼? 난 그냥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야.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짓과 배신의 대가야. 너 스스로 초래한 거잖아. 윤세영은 울컥해 눈물이 터졌습니다. 진짜야. 나 사랑받고 싶었어. 큰엄마가 나를 가족으로 안아줬고 진구도 내 곁에 있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신여진은 한참을 지켜보다 혀를 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나한테서 멀어진 건지 내가 널 놓아버린 건지. 윤세영은 그 말에 울먹였습니다. 큰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요. 아직 큰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나 황진구는 이미 결혼을 깰 마음을 확고히 했고 신여진 또한 윤세영의 배신에 크게 실망했기에 힘껏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세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윤세영이 애원했지만 황진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윤세영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버림받는 건 너 스스로 자초한 거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겠니? 윤세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말아줘, 큰엄마. 신여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세영이 여러 번 배신했기 때문에 또 믿었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신여진과 황진구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황진구가 조용히 물었지만 신여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골짜기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인해 가족이라 여겼던 존재가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 그리고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깊이 상처 입은 신여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지석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복사해온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기밀 자료였고 거기엔 중요한 재무 흐름과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날 만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그걸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겠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지석의 책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구지석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자료야. 나 이걸로 복수하려고 해. 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고 여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구하나는 잠시 그 자료를 살펴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니까. 구지석은 구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은총이도 있고 이 싸움이 꽤 더러워질 수도 있어. 구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어. 난 이제 물러서고 싶지 않아. 그 시각 황진구가 노크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지석은 황진구를 보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황진구가 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왔습니다. 하나 씨도 계시네요.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잠시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구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복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요. 구본부장님도 부모님 억울한 사건이 있다지만 그렇게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모두가 다칠 수 있어요. 구지석은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릴 말릴 자격이 있습니까? 신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황진구는 고개를 떨구며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용당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난 최소한 하나 씨가 너무 어둠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해요. 구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 이미 마음 굳혔어요. 더 당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구지석은 황진구를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복수로밖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수 끝에 뭐가 남을까요? 구지석은 비웃듯 짧게 답했습니다. 이해 못하실 겁니다. 구하나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참담해졌습니다. 진구씨, 나도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린 평생 원망만 안고 살지도 몰라요. 황진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은총이 생각하면. 구지석은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마무리 짓듯 말했습니다. 은총이 때문에라도 어설픈 복수는 안 해요. 제대로 끝을 보고 싶으니까. 구하나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진구씨, 미안해요. 난 이제 지석 쪽에 서겠어요. 작게 말했지만 그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황진구는 마음이 복잡해 눈을 감았습니다. 둘 다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그래도 난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황진구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겨진 구하나와 구지석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둘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수를 통해서라도 받은 상처를 갚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이미 발걸음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최명진은 사무실 서랍을 어지럽히며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꽤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발뺌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들통난 상태라 얼마나 유효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신여진이 들어왔습니다. 여진은 문을 닫고 짧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최명진은 황급히 봉투를 숨기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여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던데 이게 너희 모녀가 내게 준 보답이냐? 최명진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저 말을 잇지 못했는데 신여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해? 이 정도면 현금 흐름 자료가 빼곡하게 있는데 뭘 더 봐야 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건 뭣들 하는 짓이냐고. 바로 그때 윤세영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윤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큰엄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살짝 변칙 운용을 한 것뿐일 거예요. 그러나 신여진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변칙 운용? 너희 모녀가 날 우습게 봤구나.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겠지. 최명진은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회장님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고 세영이 앞날을 좀 더 탄탄히 해주고 싶어서. 신여진은 오히려 분개했습니다. 그게 핑계야. 나한테 받은 은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냐. 내가 너희 거둬줬을 때 어땠는지 기억 안 나니? 윤세영은 울상이 되어 최명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이거 어떡해. 큰엄마가 완전 화났어. 최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윤세영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회장님이 그래도 우릴 내치진 못하실 거야. 하지만 신여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배신했다고 느끼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윤세영은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큰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게요. 신여진은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 임신의 회사 정보 유출까지, 지금은 비자금 문제까지 터졌어. 도대체 너희 모녀가 안 건드린 게 뭐냐? 그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덮어주겠니? 최명진은 시선을 떨구면서도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지만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다시 충성할게요. 신여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충성 같은 건 이제 안 믿는다. 윤세영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명지 역시 모든 방도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신여진의 집안에 얹혀 살며 수모를 당해도 견뎠고 윤세영을 귀하게 키우려 애썼지만 결국 둘이 해온 일이 들통나면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신여진은 입술을 앙다물고 방을 나가면서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더는 기대하지 마. 남겨진 최명지와 윤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스러운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상대가 등을 돌린 지금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깊은 밤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결의를 다졌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은총이를 도구로 쓰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총이가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이모 왜 안 자고 있어? 은총이가 눈을 비비며 묻자 구하나는 기운 없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래. 은총이 잘 자나 보고 싶었어. 은총이는 구하나 곁에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만져주었습니다. 이모 자꾸 혼자 걱정하지 마. 아이의 천진한 말에 구하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하나가 문을 열자 구지석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여진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아. 구하나는 은총이가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은총이 때문에 좀 조용히 하자. 구지석은 거실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총이 이용하기로 했잖아. 손자를 건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구하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은총이를 내 복수도구로 쓰기엔 마음이 너무 아파. 구지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이러다 네가 또 당한다고. 그 순간 은총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구하나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이모 나 필요해요. 구하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총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필요하고 말고 근데 미안해. 구하나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이모 맨날 미안하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미안해? 구하나는 대답 대신 은총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복순이 뭐니 했던 다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 은총아. 안심해. 너 어디도 안 보내. 구지석은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고. 구하나는 은총이를 품에 안은 채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게 세상 전부야. 차마 도구로 쓰진 못하겠어. 은총이는 구하나에게 얼굴을 파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모 왜 울어? 아프지 마요. 구하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뿐이야. 구지석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복수를 어떻게 하려고? 신여진을 제대로 치려면 은총이라는 카드가 제일 확실했는데. 구하나는 은총이를 아는 채 강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은총이만은 건드리지 않겠어. 구지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하나가 스스로 결심했다면 굳이 억지로 설득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새 은총이가 흐느끼다 잠이 들자 구하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구지석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밖엔 못해. 구지석은 대답 없이 고민 어린 표정만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넓은 응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들마저 물리고 텅 빈 공간에서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짜 딸 조작부터 시작된 수많은 거짓과 배신, 그리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하나와 은총이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은총이는 겁먹은 얼굴로 신여진을 쳐다봤고 구하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은총이랑 같이. 신여진은 감정이 복받치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용무로 왔니? 구하나는 괜히 손을 꽉 쥐었다가 풀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여전히 회장님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제 인생을 함부로 이용했고 은총이의 미래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총이는 그때 은총이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왜 모두 힘들어해요? 신여진은 은총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탐욕으로 이 아이를 소유물처럼 취급했지만 결국 은총이가 없으면 무엇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아, 미안하다. 신여진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총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이제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나는 조용히 은총이의 손을 잡고 신여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곤 생각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직접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를 잃게 만드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신여진은 오히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늦게 깨달았다. 널 가짜 딸로 만들어서 상처를 준 거, 은총이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려 했던 거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후회가 넘쳐 흘렀습니다. 구하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신여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네가 떠나버리면 나 다시는 이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은총이는 하나에게 몸을 기댄 채 눈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다 같이 행복하면 안 돼요? 아이의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을 꾹 삼키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걸 바랐던 적이 있었어요. 회장님을 진짜 엄마처럼 믿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너무 늦었어요. 신여진은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널 가족으로 맞이하기엔 정말 미안함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사죄하고 싶다. 은총이는 조심스레 다가가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하나를 향해 또 한 손을 뻗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손 잡아요. 둘 다 울지 마요. 구하나는 눈물을 떨구며 조심스럽게 신여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비틀린 관계가 완전히 바로잡힐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후회와 사죄,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용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총이 앞에서만큼은 증오보단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신여진도 마음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길 바라는 심정으로 은총이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